오늘은 양력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열 나흘이며 일진으로는 이민년 정미월 병인일로 목화의 기운과 기문의 기운이 강한 날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쉬운 날입니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정세는 바쁘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는 계속적인 변이의 출현으로 인하여 좀처럼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재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적인 전쟁으로 기본적인 식량과 에너지 문제가 커져만 가니 세계 경제는 팬데믹과 더불어 인플레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든 때입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348강인 본 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눈의 관상에 대하여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눈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제1편이 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며 정신과 기운이 모이기도 하고 또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살피면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상학에서는 감찰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자 한다면 눈을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 맑고 흐림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심상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빛이 밝으면서 흑백이 분명하고 또 눈 동자가 먹을 칠한 것 같이 검은 점칠 아니면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박이 나기 쉽고 일생이 영화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흐려지거나 만일에 눈빛이 없다면은 정기와 신기가 흩어져 운세는 기울고 질병이 가까워지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눈빛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눈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신을 놓아버린다면 안강도 사라져 부와 지위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눈 동자를 좌우로 많이 굴리는 다동인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심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눈 동자가 미동도 없는 안정된 것 같아도 속으로 음흉한 생각과 계략을 꾸미는 중이기 때문에 눈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음이 심란하여 동요가 있거나 바람이 일면은 눈에서 그 증상이 먼저 나타나 동자가 흔들리거나 흐려지기도 하고 정시가 어려우며 똑바로 보는 것이 어려우며 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리 하여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였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에 눈동자를 자주 움직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뢰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성이 모질고 악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할 때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눈동자를 살피는 의치가 되겠습니다. 시력에 이상이 없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사람은 모사의 기질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곁눈질을 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훔쳐보는 것을 투시라 하는데, 이 투시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며 주위와 다투기도 쉽고 질투심이 있거나 도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눈으로 곁눈질까지 한다면 바람 피울 확률이 높고 심성이 바르지 않는 사람으로 빈정대기를 잘 한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사람을 보는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갈색이 짙으면 구두쇠이고, 눈동자가 황색인 경우는 간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탈을 막론하고 분명한 목적이 아니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검은 동자에 붉은빛이 돈다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에 붉은빛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일탈되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탈되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하여야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흰 동자에 검은 점이 있는 여성은 색정으로 복잡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도톰한 경우는 정분에 약하다 하였으며, 와잠이 너무 메말라 주름이 지고 흉터가 있거나 검은색을 띈다면 운이 좋지 못하며, 여성이라면 산액이 있기도 하고 남성은 전립선에 이상이 있기도 합니다. 안정심정이며, 눈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한 것이고 안청심청입니다. 눈이 맑으면 마음도 맑은 것이고 안탁심탁입니다. 눈이 탁하면 마음도 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에는 마음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와잠과 그리고 안대를 각각 구분하여 보고 그의 상학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학에서는 눈꺼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약간 도톰하게 피부와 같은 색으로 살이 붙어 있는 모양이 마치 누에가 누워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와잠이라 합니다. 이를 한편으로 다른 명으로서는 안테라 부르기도 하고 알륜이라 부르기도 하며 애교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위를 안여궁, 잔여궁, 복덕궁, 음양궁, 누당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잠은 눈 바로 아래 연접한 곳이고, 안대는 와잠의 아래 부위를 가리키면서 정상에 따른 해석도 각각 다릅니다. 이 와잠은 타원형이며 안대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안대는 삼각형 모양이 보통입니다. 눈 밑에 바로 있는 것이 와잠 부분이고, 그 와잠 부분 밑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안대입니다.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입니다. 와잠이며 와잠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늘어져 있는 것이 안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크스컬은 수면 부족이나 피로나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면 색소 침착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안대는 지방이 축적된 것으로서 와잠 밑부분이 크거나 작게 늘어져 있고 중년 이후부터, 즉 세월이 흐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와잠은 기육인 근육으로서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탄력이 있기에 밋밋한 눈보다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며, 안대는
그러나 안대는 지방이 쌓인 것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어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무게로 인해서 가운데가 늘어져서 삼각형이 되는 것이 즉 안대 부분입니다. 이 와잠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와잠을 이르러 총명이나 효순이나 기인상조나 자손, 연후 또는 도화운의 상이라 하며 안대는 얼굴에 항상 드러나 있지만은 와잠은 웃을 때 도드라지게 나타나 보는 이의 마음을 앗아가기에 도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는 이의 조력을 끌어낸다고 하여 기인상조라 한 것입니다. 기인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와잠이 요함으로 인해서 꺼져 있거나 그늘이 지면은 자녀의 이상이 있거나 부부의 복덕이 허약하는 것이며 자녀의 면하기 어렵게 되어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잠은 자녀궁으로 자식은 물론 자기의 스태미너를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잠에 사막이나 점이 있다면은 누점의 눈물점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데 이를 좌편의 점은 아들로 우편의 점은 딸의 눈물로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속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와잠의 유무에 따라서 자녀의 유무와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지나친 속설로 한정될 것입니다. 와잠은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의 형태에 조화롭게 자리 잡아야 하며 윤이 너무 두텁거나 너무 아래로 처져 있으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와잠은 스태미너를 나타내는 자리이기에 어둡거나 보기에도 선하지 못하다면 성적으로 결여되거나 바람이나 수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눈꼬리인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치 눈꼬리 부분에 고기의 꼬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한편 또 이 어미를 눈꼬리를 소추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소추문은 쓸소, 주름추, 무늬문으로서 주름 무늬가 마치 쓰는 빗자루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눈꼬리 바로 접한 부분을 어미라 합니다. 어미, 고기의 꼬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꼬리 부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미라 하여서 소추 문양의 부부궁으로 보아 이 자리가 함몰되어 있거나 검은 점이나 또 주름살 등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봅니다. 특히 어미의 역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주름이 있어서 뚜렷할 경우에는 사별의 걱정이 있고 이 부분이 어미 부분입니다. 어미 부분인데 이 부분의 어미에서는 보통 주름이 이렇게 옆으로 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미 부분인데 옆으로 주름이 있는데 가로지르는 주름이라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주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지르는 주름이 있다면은 뚜렷한 이 주름이 뚜렷한 경우에는 사별의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이 정도가 약하다면은 부부 간의 거주지의 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미 부분이 홍빛으로 붉은빛으로 윤택하다면은 가정이 융성함은 물론 자식이 양명함으로 온 가족이 화목하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탁하다면 현재 하는 일에 장애가 있고 또 어려움이 깃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궁을 살필 경우에는 하늘인 이마와 함께 관찰하여야 하며, 이마가 너무 좁거나 대빵이거나 후퇴한 경우에는 남편 복이 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마는 훌륭하지만은 어미에 탁기가 있다면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살필 때에는 바로 옆자리인 처척궁과, 옆자리는 지금 이 어미 부분의 위에 부분은 처척궁, 위에 부분이 처척궁입니다. 처척궁과 그리고 관문을 밑에, 처척궁 밑에 여기가 관문입니다. 여기가 관문입니다. 처척궁과 관문을 동시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꽃과 같다는 도화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도화안은 눈에 요염한 웃음과 그리고 촉촉한 기운이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눈에 은기인 색의 기운이 흐르는 눈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도화안을 판별하기란 어렵습니다. 눈빛이 사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의 눈이라면 지나치게 색을 탐하여 본분을 잊어버리고 가업을 물려받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눈에서 사념이 깊게 보이는 경우는 간사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선한 경우로 오인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화안이나 유사한 경우는 연정에 얽히기 쉽기에 구설수를 일으키거나 가정에 혼란을 가져오고 법적으로 비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화아니면서 사주에 자오 묘유의 자가 많을수록 도화로 일어나는 잡음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한 듯한 치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치안은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얼굴 전체가 돌아가지 않고 눈동자만 돌아가는 경우를 치안이라 합니다. 치안인 경우는 흰 동자가 붉은 빛이나 누런빛으로 띌 경우가 많으며, 술에 취한 듯 졸리는 듯한 눈으로 도심이나 사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정평이 있는 실력자, 종교가라 할지라도 색정의 가오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치안은 말년이 고독할 수 있고 하천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마음을 갈고 잘 닦아서 수련하여 언제나 평정심을 찾아야 편안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백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백안입니다. 사백안은 눈동자의 크기가 적어서 가운데 자리하기에 주변이 모두 흰색을 말합니다. 동물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백색은 오형으로는 건기에 속합니다. 이 건기는 숙사를 나타내고 고집과 그리고 투쟁력을 나타냅니다. 사백안은 흰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기와 그리고 음란성이 높고, 비록 사백안이 아니라도 백색이 많을수록 자상황과는 멀고 덤벙거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백안은 시기심, 사나움, 고집과 투쟁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의와 타협이 없고 혼자만으로 독단적이니 노후에는 고독하기 십상입니다. 다음은 삼각안입니다. 삼각안은 말 그대로 눈이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각을 이루거나 거의 삼각형의 눈으로서 눈빛이 세차게 보이면서 살기가 서려있는 눈을 말합니다. 삼각형 자체가 의미하듯이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기에 인정이 없을 수 있고,
배움이 얕은 경우라면 잔인하거나 흉폭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은 이기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융통성과 포용력이 부족한 편이며 고집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투전을 좋아하고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며 형제 간의 철련도 범할 수 있는 상이 즉 상각안이 되겠습니다. 상각안이면서 눈빛에 살기가 있다면 아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지만은 그러나 상각안이라도 눈빛이 맑고 선하다면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기에 구별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붕어눈과 새우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붕어눈은 부어안, 또 부자는 붕어부자입니다. 그리고 새우 하자이기 때문에 하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붕어눈은 눈 전체가 튀어나온 눈으로서 눈 전체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붕어눈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고부터 가세가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붕어눈을 가진 여성은 대부분 착하여 가정적인 여성입니다. 붕어눈은 눈 전체가 튀어나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새우눈은 눈 동자만 튀어나온 경우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우눈은 당차고 의지가 굳어서 좋기는 하지만 기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고 포악한 면이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우눈이라면 수양과 수련이 필요하며 잘만 제어된다면 기세가 강하기에 성공이 보장되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미용과 보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요사이는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미용과 멋을 내기 위하여 눈 동자에 컬러 렌즈나 서클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하나 장시간 사용은 금물입니다. 특히 적색이나 회색빛 렌즈는 건강은 물론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48강으로 눈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